저는 이제 저번 학기부터 이번 1년 동안 계속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주제 하나는 제가 원하는 하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멘탈 관리, 멘탈, 정신, 마인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최근에 여러분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요즘 의료 대란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사실 뭐 우리가 다리가 부서지거나 어디가 몸이 물리적으로 아픈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병원에 환자가 는 곳이 바로 신경정신과입니다. 신경정신과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죠.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아마 지금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신경정신과가 가장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코로나가 가지고 있었던 고립, 우울, 그리고 소통이 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이 굉장히 많이 수가가 올라갔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나의 안에는 과연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이드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 우리는 보여주는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데요. 안에 있는 게 뭐가 더 중요한인데, 여러분들 이번에 인사이드 아웃 영화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인사이드 아웃 2.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박스오피스 완전 기록을 좀 갈아치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왕국 이런 것은 다 넘어섰고요. 그래서 엄청 우리나라에도 대흥행을 했습니다. 포스터를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포스터인데 미국 포스터, 영어 포스터는 이렇게 돼 있죠. 이 포스터를 보면은 이제 영화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포스터는 인사이드 아웃 1 포스터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라일리라고 하는 여성 그 여자 주인공, 이 아이가 아주 꼬마였을 때 이제 이 안에는 기초적인 감정, 기쁨, 뭐 슬픔, 화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인사이드 아웃 2는 성장을 하면서 머리도 이제 포니테일로 바뀌었죠. 성장하면서 다른 많은 경험들을 하고 아이스 하키부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많은 또 선배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자기의 어떤 목표가 된 멘토 같은 멋있는 언니도 만나면서 거기에서 많이 생기는 어떤 사춘기 때 많이 겪을 수 있는 낯선 감정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그 감정들을 어떻게 핸들링 해 나가느냐, 겪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룬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주인공이죠. 라일리 앤더슨. 왼쪽에 있는 이 어린애는 아직까지 웃는 게 참 순수함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모습.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까지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중학교로 가면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표정이 좀 달라집니다. 웃기는 웃는데 아주 어설프게 그리고 어색하게 이렇게 웃게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표정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과 인사를 하면은 사람과의 인사를 처음 보는 사람과의 어떤 인사에서 쭈뼛쭈뼛 하거나 웃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빼지도 못하고 어떤 이런 감정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이렇게 격변기 속에서 지나가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색함을 겪으면서 성장을 하는 건데, 그것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영화가 사실 이 인사이드 아웃 2였죠. 근데 인사이드 아웃의 그 원의 아까 포스터랑 좀 다르죠. 아까 그때는 여자의 라일리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여기는 사실 이게 오리지널 포스터인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긴 한데, 사람의 그냥 이게 남자 여자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네킹 같이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그 반대말은 아웃사이드 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겠습니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바깥에서부터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나를 형성하는 게 먼저일까요? 성장 발달학 같은 경우에서는 먼저는 아웃사이드 인이 처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서 나한테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들어온 그 무엇이, 그 something이 내 안에서 자리 잡아서 그것이 숙성이 되고 발효되면서 어떤 외부의 자극과 그리고 나의 성향과
다이나믹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인사이드 아웃, 내 안에 있는 내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언어가 내 세계의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쓰는 언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선, 내가 생각하는 것들, 사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바깥에서부터 나한테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감정들이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도 그렇죠. 대학교에 와서 처음 보는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요즘은 손절 뭐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입니다만은 그런 걸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 감정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것을 대하는 나도 낯선 어떤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대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조그만 어떤 미니어처적인 사회입니다. 단대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또 각 과가 있고, 그리고 각 부가 있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회에 나가면 하는 똑같은 동일한 어떤 그런 행동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낯선 상황들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는데요. 인사이드 아웃 1에서는 사실은 이 5가지 감정은 아주 1차적인 감정이죠. 기쁘고 화내고 슬프고 두렵고 그리고 혐오스러운 이런 것들. 하지만 인간은 이런 감정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감정이 아니라 이제 감정이 더 들어오는데, 인사이드 아웃 2에서의 감정, 4명의 어떤 의인화된, 이렇게 캐릭터화된 감정이 들어오는데, anxiety, 불안이죠. 그리고 envy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러움, 이런 것들, 그리고 embarrassment, ennui, 따분함, 그리고 어떤 당황스러움,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결국 이것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감정들이 나한테 점차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2의 어떤 포스터를 보면은 가장 중간에 있는 그 조이, 기쁨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릴 때 순수하게 지니고 있었던 호기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쪼여들면서 공격당하면서 아주 숨막히는 듯한, 그러면서 점차 다른 감정들이 나의 메인 감정 캐릭터화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2의 사실 주인공은 앵자이어티죠. 불안이죠, 여러분. 불안과 상당히 우리는 착각하면서 헷갈리는 게 있는데, 불안과 긴장을 우리는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전혀 다릅니다. 긴장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100m 달리기를 하기 전에 긴장을 한 상태에서 몸의 근육이 텐션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집중이 완전히 맥스로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이렇게 긴장 상태인데 땅 하는 순간 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시험 공부를 하면서 긴장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시험으로 이어져 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어떤 공통된 의견입니다. 왜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을 계속 갉아먹는 그런 마이너스적인 어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담배라고 하는 것은 백해무익이죠. 좋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담배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없는 어떤 그런 어떤 화학적인 성분인데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서 당연하게 들어오는 감정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만 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인사이드 아웃 2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시면 아셨을 건데,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그 패널, 여러분들의 패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 중간에 뭐가 가장 자리를 잡고 있는가. 어떤 학생들은 이성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 뭐 게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성적, 아니면 돈, 성공, 이런 것들일 수 있겠죠. 그것이 사실 자기를 계속 이렇게 이끌어가는 부분인데, 이 컨트롤 패널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고 하면은,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이 영화 프리미어 시사회 할 때 어떤 이 캐릭터들을 만든 게 아니라 이 패널, 이걸 딱 앞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핵심, 어떤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어릴 때는 이렇게 기쁨,
그리고 어떤 설레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핵심 가치를 차지하고 조정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친구들이랑 서면에 나갔거나 아니면 해운대 가서 영화를 아니면 외식을 했거나, 부모님들이 아니라 정말 친구들이랑 처음, 그때 어떤 떨림들, 그때 어떤 신기함들, 놀라움들, 사실 같은 부산이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감정들, 그런 놀라움들, 조이가 사실 우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어디 해외 여행을 가도 이제 뜨뜻미지근해지고 별 흥미가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그 자리를 다른 감정이 이제 메인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이죠. 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감정의 메인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보면 이 지금 바닥에서 감정들이 스물스물 보이지 않는 감정들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그 감정들은 이제 새로운 new feelings죠. 새로운 감정들이 옛 감정들을 자리를 대체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성수동, 서울의 성수동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를 간다거나 부산에도 더 현대가 이제 뭐 팝업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가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감수성, 그리고 어떤 패션, 어떤 음악, 음식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내가 알고 편하게 있었던 것을 사실 뒤덮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이제 새로운 느낌들, 새로운 것들에 좀 이제 익숙해지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옛날 것들이 사실 무시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감정들, 어떤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올 때 옛 감정들이 그것을 바로 몰아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 역시도 포용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자, 이 anxiety라고 하는 불안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의 감정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어떤 감정들은 그렇게 많은 짐들을 가지고 오지 않은데, 불안은 여러 가지 짐들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엄청난 짐들을 같이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메타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애가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이 라일리의 마음속에 감정의 핵심 패널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자기가 뭐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키를 놓지 않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위험함이 생기는 거죠. 이 불안함이 나의 메인 정서의 가장 핵심이 됐을 때 어떤 것이 생기느냐? 브레이크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는 열차가 폭주하듯이 폭주하는 감정을 이제 불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What if죠. 만약에 내가 잠을 들면, 만약에 내가 연습을 덜하면, 만약에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계속 쪼아붙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떤 공황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패닉이라고 하죠. 패닉 어택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어떤 감정들은 지금 이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불안이 주는 어떤 부작용 중에 하나는 어디에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것 아니면 다른 것을 할 수 없게 되는, 어떤 일반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멀리 나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 특별히 부산에도 그 마약 중독 환자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마약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연애 중독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음란물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불안함이 삶을 유지하게 만드는 어떤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불안이 계속 다른 마음에 있는 방들에 있는 거기에 일을 시킵니다. 이거 아시죠?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자기가 독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제 이것이 이제 멈추지 않게 되면서 완전 폭발을 하게 되면서 이 장면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패닉이 온 겁니다. 멈춰 있는 것 같은데 광속으로 돌고 있어요. 광속으로 돌고 있어서 멈추지 않는 거죠. 정신이 멈춰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ADHD 같이 계속 붕 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두려움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라일리가 가지고 있는, 그 라일리의 마음 속에 있는, 뇌 속에 있는 이 한마디 단어, 난 부족해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몰아치고 끊임없는 퍼포먼스를 내기를 원하고 끊임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경쟁의 그런 질주 안에 자기를 넣음으로써 항상 자기는 모자라다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게 되는 것. 이것이 착취당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취하게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사실 우리는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어떤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좀 더 높은 곳으로, 좀 더 내가 잘 나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어떤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사람은 항상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죠. 자, GIF인데 제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것을 이 마음의 컨트롤, 그 패널, 그런 불안을 내려놓고 다른 게 올라와서 그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이제 미켈란젤로의 어떤 천지창조, 아담의 탄생인데요. 기독교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있는,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처럼 어떤 인간이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만든 그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걸 보면 인간은 하나의 기계 부속 바퀴같이, 여러분 알바도 마찬가지죠. 알바는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게 알바죠. 그런 식으로 인간이 기계화, 부품화, 부속화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 인간은 기계 부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세기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장 첫 번째 성경, 그리고 그 첫 장은 인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인간의 모습은 진화되거나 어떤 원숭이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기본 자아가 있습니다. 기존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런 건강한 자아가 있었는데 그 자아가 나중에는 불안이 들어오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 자아는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아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인사이드 아웃, 무엇이 인사이드부터 아웃으로 나오느냐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인데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인사이드 아웃 되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좋은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죄라고 하는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보면은 사실 어떤 이런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조금만 친해지면은 어떤 이런 생각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흔들려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조이였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다른 것들로 인해서 공격받고 침범받고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참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자, 뭐가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오기 전에 집에서 거울 안 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거나 양치를 할 때도 거울을 보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는데요. 자기한테 무엇이 묻어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보고 싶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내면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한테 있고 내 인사이드에 있고, 죄송해요. 렉이 걸렸네. 그리고 무엇이 나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누가 나를 컨트롤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고 누가 컨트롤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딱 중간에 핵심을 컨트롤하시면 나머지는 다 교통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떤 패닉에 오지 않고요. 이 사람은 어떤 순서 있는 교통정리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이 있어요. anxiety, anxious. 아까 불안에 대해서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다 불안해라 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아무것도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 신약 둘 다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책인데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inside,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인사이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 멀리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 내가 너무 타락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 어디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면은 새 것이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합성한 그림인데 제가 좋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불안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패널을 움직이고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중심을 지키실 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특별히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채플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학과에서는 아마 영적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이라든지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배우지를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멘탈을 넘어서 영적으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그것을 이 시간 또 배우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안 좋은 것이면 그것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서대학교 학생들 이 시간 채플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세상에 있는 어떤 생각, 그리고 우상, 돈,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비대해진 병든 자아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중심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 아니 우리의 평생 주님의 중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동서대학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